BTS가 앨범을 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1000만 아미들이 동시에 아이튠즈에서 다운을 받으면서 70개국 1위라는 쾌거를 이뤘어요. 예전 음반업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성과입니다. 물론 노래랑 멤버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디지털 시장에서의 생산적인 소비 방식이었습니다. 게임만 하지 말고 우리 유튜브 게임 영상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아이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 미국 최고의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도 12살, 13살 때부터 유튜버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1000 단위의 구독자를 지닌 되게 대형 유튜버는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꾸준히 유튜브를 해서 게임이 중독성이 강하고 그걸 잘 조절하지 못하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낭비할 수도 있다. 구독, 좋아요는 호모 사피엔스의 첫걸음. 자, 스마트폰 사용 문제일까 기회일까? 안녕하세요. 사이 좋은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걱정되시죠? 예전에 불안세대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나쁘게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처음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과 뇌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세상에 스마트폰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이 책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사주지 않았을 때도 아이들은 이미 집에 있는 공폰이나 타블렛 같은 것으로 그림도 그리고 게임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키즈폰도 어느 정도 스마트폰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전화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지만 사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자, 스마트폰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이 작은 기기를 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으로 바뀐다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하세요. 우리 아이 게임만 해서 걱정이에요. 남일 아니죠. 특히나 SNS나 유튜브 중독 같은 것은 아이들의 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의 최재봉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마트폰은 새로운 인류 호모 사피엔스를 탄생시켰고 이들은 소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BTS가 앨범을 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1000만 아미들이 동시에 아이튠즈에서 다운을 받으면서 70개국 1위라는 쾌거를 이뤘어요. 예전 음반업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성과입니다. 물론 노래랑 멤버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디지털 시장에서의 생산적인 소비 방식이었습니다. BTS의 글로벌 성공을 가능하게 한 건 7명의 멤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000만 아미 팬덤의 실시간 소비 행동 덕분이었죠. 이 실시간이라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 결국 스마트폰 안으로 소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로블록스를 좋아해요. 사실 저도 엄마 입장에서 그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호모 사피엔스를 보고 게임만 하지 말고 우리 유튜브 게임 영상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아이가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나도 해보고 싶었어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로블록스 영상들 초등학생이 만든 것 같은 트랄랄레요 트랄랄라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아이가 게임하는 영상이 휴대폰으로 바로 녹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를 하고 제가 간단하게 편집 툴에 이제 영상을 넣어서 자막과 음악을 넣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AI로 더빙도 할 수 있고 네가 목소리도 넣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게임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아이들이 그걸로 뭐 큰 돈을 벌거나 크게 성공해라 라는 의미로 이걸 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실제 미국 최고의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도 12살, 13살 때부터 유튜버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1000 단위의 구독자를 지닌 되게 대형 유튜버는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꾸준히 유튜브를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전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되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소비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나만의 컨텐츠로 만드는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영상을 만들고 나서 이게 게임보다 더 재밌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을 피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걸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중독이라는 거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용어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게임이라는 낯선 문화를 접하게 되면 왠지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다그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근데 제가 떠올려 보면 옛날에 우리 세대 때는 막 당구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야구에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게 게임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게임을 e스포츠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야단치고 못하게 하는 걸로 막을 수는 없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게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또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성과 가능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게임이 중독성이 강하고 그걸 잘 조절하지 못하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부모와 같이 게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것이 위험하지만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의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결국 스마트폰은 도구이고 문제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사주면 엄마가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교 때 사줘서 그걸 사용하고 조절하는 걸 연습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쇼츠를 넘기고 게임만 한다면 당연히 우려도 되고 막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우울과 불안을 준다는 것은 연구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뭔가 만들고 표현하고 공유하도록 도와준다면 스마트폰은 아이의 꿈을 펼치는 무대가 될 겁니다. 요즘은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니가 아니라 뭘 만들고 있어? 라고요.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창조자로 재탄생할 것인가? 이제 선택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호모사피엔스 부모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